모터 지지대를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DC 모터가 지지가 되는 이 지지대를 모델링을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여지는데요. 처음에는 완전히 기역자 모양의 판이었는데 이게 그 간섭 때문에 여기저기 이런 쪽에 간섭 때문에 아래쪽을 홈을 이렇게 팠습니다. 홈이 좀 파여 있는. 그러니까 형상이 처음에는 간결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조립을 했을 때 다른 부분들하고의 간섭이 생기면 이렇게 그 수정을 해서 원래의 형상하고도 틀리게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그 모델링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실제로 오른쪽 부분에 이 축과 닿는 이 부분이 여기도 포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DC 모터가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은 두 개의 구멍, 홀과 그리고 이 모터에서 나오는 메인 축, 스핀들 축, 그 홈, 그 부분의 구멍, 그 부분의 구멍이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치수는 정확히 입력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베이스와 조립을 하는 상태를 보면서 수정을 하고 또 새로 만들고 뭐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만들어져 있는 도면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그 치수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형상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아래쪽에를 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잘라낸 부분은 간섭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얘는 어떤 크기는 40, 전체 크기는 40, 그리고 31mm의 이런 그 두께가 3mm짜리, 두께 3mm짜리인 기역자 형상을 갖고 있는, 꺾여진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 모델링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3.5mm 홀 두 개 사이의 거리, 31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3.5mm짜리 원에서부터 떨어진 파이 6mm짜리, 이게 그 모터에서 나온 그 맨 마지막 스핀들 축, 그것이 그 조립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구멍, 세 개의 구멍의 위치, 그리고 얘도 위에 쪽에서 보면은 파이 3.5짜리의 두 개의 원이 있는데요. 이 둘 사이의 거리 20은 베이스에서 정확히 이 지수도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20으로 잡았으면 베이스 구멍도 20으로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 형상을 먼저 모델링을 전체 가로 40, 세로 31, 이 부분 기역자 꺾여져 있는 이 모델링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옆면에서, 오른쪽 면에서 기역자 꺾인 형상으로 모델링을 먼저 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새 파트 디자인 창에서 새 문서를 열고요. 스케치를 합니다. 자, 이제는 우측면에서 스케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YG 플레인을 선택을 합니다. YG 플레인을 선택을 하고요. OK를 해주면 우측면에서 우측면에서 수직으로 보이는 그런 화면이 지금 현재 메인 화면에 우측에서 보이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역자가 아니라 이제 기역자를 반대로 해놓은 그런 형상으로 꺾인 형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두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물론 뭐 원점에서 시작해서 고정시켜도 되겠죠. 뭐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원점부터 시작해서 사각형 하나, 사각형 또 하나, 뭐 이렇게 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겹쳐져도 되겠고요. 약간 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면 나중에 자를 때 더 유리하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부분은 잘라내기 트림 툴이 있죠. 이 트림 툴로 안에 있는 부분은 잘라내겠습니다. 이쪽과 안쪽, 그리고 이 튀어나온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 잘려지지요. 잘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잘려지지 않는 부분은 이쪽에 있는 두 선은 잘려지겠습니다. 얘들은 이제 잘려지지 않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딜리트로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이쪽에서부터 돌출이 된 부분이니까 잘라내기로 잘라주면 되겠고요. 나머지 트림이 되지 않는 부분은 다 딜리트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 뒤집어 놓은 이런 형상으로 먼저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세로 치수는 3mm로, 두께는 3mm로 설정한다고 그랬고요. 자, 위에 있는 이 직선은 수평을 구속 조건으로 주면 되겠고요. 수평 치수도 마찬가지, 여기도 두께가 3mm 짜리입니다. 3짜리 잡아주고요. 안쪽도 수직으로 해주면 이렇게 그 3mm 두께를 먼저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 길이는 18m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1이니까 우측면에서 이 폭이 18, 그리고 높이는 31. 여기는 18이 되겠습니다. 18mm. 아래쪽에 이 지수는 1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직 지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31이 되겠습니다. 31mm만큼 세로의 지수를 갖고 있고요. 자, 이걸 그대로 40만큼 돌출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클로즈, 다시 패드. 이때는 이제 뭐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돌출을 시키는 게 좋을 법도 하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뭐 한 가운데 이 원이 양 40mm 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그 배치를 시키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으니까 양쪽으로 돌출을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메트릭 투 플레인 해주고요. 40만큼 돌출을 시켜주겠습니다. 40만큼 패드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윗면은 DC 모터가 지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래는 베이스 쪽에 이 지지대가 모터 서포트인 이 지지대가 베이스에 고정이 되는 두 개의 홀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도면을 참조를 하고요. 구멍을 먼저 위에 있는 구멍 3개를, 홀을 3개를 먼저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원이 3개인데요. 큰 거 하나, 그리고 양쪽에 작은 거 하나. 그러면 이 앞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스케치를 이면에서 들어가 줍니다. 프론트 정면을 잡아주는데, 이게 XY축을 그대로 두면서 선택하는 이 형상의,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서 프론트가 옆으로 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반듯하게 펴서 스케치를 할 수도 있는데, 치수를 입력을 할 때, 문자가 옆으로 뉘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우리는 오른쪽에서 그 우측면에서 보고서
그리고 정면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측면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려졌으니까요. 오른쪽에서 쳐다보는 정면을 오른쪽에서 보는 그런 뷰 방향으로 스케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원 하나를 조금 큰 원을 하나 그려주고 양쪽에 그 Y축의 위치에서 떨어진 우리가 정확히 DC 모터가 조립이 되어야 되는 그 정확한 위치니까 그 부분을 치수로 구속 조건을 넣겠습니다. 자, 물론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원의 치수는 원은 동등입니다. 크기가 같고요. 양쪽에 있는 치수들은 3.5mm 짜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원은 파이 6mm 짜리입니다. 이 도면을 보면서 참조를 하면서 스케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원은 지름이 6mm라고 그랬습니다. 6. 그리고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원은 지름이 같은데 3.5mm라고 했습니다. 동등이니까 같이 동시에 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큰 원은 아랫면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13입니다. 아랫면에서 떨어진 거리가 13. 그리고 이 두 개의 원 사이의 거리는 먼저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원은 16. 이 두 개의 원은 서로 31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가운데 있는 원의 위치부터 정해주겠습니다. 아래쪽에서부터 13mm, 이 모서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는 4.5에서 16인데요. 먼저 13mm부터 잡아주겠습니다. 자, 13mm는 오른쪽에서 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에서부터 여기 같으면 이제 Y축이 되겠죠. 이 Y축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이 부분은 현재 이 스케치상에서는 수평거리가 되겠습니다. 수평거리가 13이라고 했습니다. 13mm만큼 아래쪽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은 작은 원에서부터 작은 원의 위치도 먼저 정해주겠습니다. 이 작은 원의 위치는 13에서부터 다시 6mm, 물론 19mm를 선택을 해도 되겠고요. 또는 아까 그 선택을 했던 우리가 요 가운데 있는 원의 점에서부터 왼쪽에 있는 이 원의 거리는 수평거리는 6mm가 되겠습니다. 6입니다. 13에서 6이니까요. 여기가 13mm, 6mm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 그리고 모서리에서 4.5만큼 작은 원의 중심이 모서리에서부터 4.5mm만큼 떨어져 있게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의 모서리에서부터 4.5니까요. 아래쪽의 모서리는 또 외부 3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ESC,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 그리고 이 모서리의 한 점 사이의 수직거리, 요거는 4.5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4.5만큼 떨어져 있고요. 이 두 개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 이 중심점까지의 거리, 이 부분은 수직거리로 31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면 보겠습니다. 31mm죠. 31mm. 그리고 이 아까 원의 가운데 있는 원의 중심과 지금 작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16이 되겠고요. 지금 이 부분의 거리는 31. 그리고 작은 원과 큰 원 사이의 중점까지의 거리는 이 부분은 4.5를 잡아주고 40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치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31만큼 떨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원과 위쪽에 있는 원의
위치는 수직입니다. 수직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이 부분은 두 개는 모터를 조립을 할 때 수직으로 딱 수평으로 또는 뭐 아까 우리 스케치할 때는 수직으로요.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원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클로즈에서 슬롯 포켓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5mm짜리 또는 디멘전 또는 관통으로 해서 스로우를 관통으로 해서 이 원을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이 아래쪽인데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도 3.5mm 파이 3.5mm짜리 구멍 두 개를 먼저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멍은 일단 먼저 스케치를 먼저 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위에서 본 건데요. 위에서 본 건데 약간 위에서 얘를 회전을 시켜보면은 결국은 정면에서 보더라도 오른쪽에서 보는 이런 형상대로 이렇게 뉘어져 있습니다. 굳이 이 탑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게 회전이 되기는 되는데요. X축과 Y축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를 입력을 할 때 뉘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지금 이 스케치 부분을 닫기에서 빠져나가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다시 탑이 이렇게 뉘어져 있는, 결국 X축이 아래로 있고요, Y축이 세로로 있는 이런 형상으로 다시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그대로 놓고요, 원 두 개를 이 상태에서 원 두 개를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원은 파이가 3.5인 동등한 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원들도 파이 3.5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떨어진 거리가 아래쪽에 면을 보면은 이 8mm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모서리죠. 이 모서리에서 3mm만큼, 그리고 줄 사이의 거리는 이게 정확히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20입니다. 20, 그리고 8mm만큼, 3mm만큼 떨어져 있는 이 위치를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줄 사이의 거리입니다. C에서 점 사이의 거리는 때는 수직거리입니다. 20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떨어진 이 원에 이어서 떨어진 거리가 3mm라고 그랬는데요. 3mm라고 그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외부 참조를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위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원의 중심과, 잘 보이지 않으면 좀 확대를 하면 됩니다. 원의 중심과 지금 만들었던 외부 참조의 점과 사이의 거리를 3입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나중에 가공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 형체대로 그대로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Y축에서부터 떨어진 이 중심축까지 떨어진 거리는 8mm입니다. 8mm. 8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중점은 서로 수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클로즈, 그 다음에 포켓, 슬롯이 아니라 포켓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포켓. 이렇게 두 개의 디멘전 또는 스로우 올로 해서 관통이 되겠고요. 이 영상에서 보면 지금은 사실은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거리 11mm, 그 다음에 가로가 7,
세로가 11mm의 이런 사각형으로 이거를 잘 넣어줬는데요. 일단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스케치를 해서 잘 넣어주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잘 넣어주는 걸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면을 별도로 잡고 스케치를 해줘도 되고, 또는 아까 원을 이 같은 면에다가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포켓 부분에 스케치되어 있는 그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편집 상태로 들어갑니다. 두 개의 원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편집 상태로 들어갑니다. 사각형을 세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 사각형도 관통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사각형은 정면에서 봤을 때 7mm, 가로가 7, 세로가 11이 되겠죠. 가로 7, 세로 11. 이거를 이 부분을 대로 치수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를 입력할 때는요, 여기에는 점과 그 다음에 y축까지의 거리, 이 부분이 수평치수가 되겠죠. 여기는 11. 그리고 세로치수는 이 사각형의 세로치수가 아니라 모서리부터 이 사각형 끝 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참조치수를 외부 참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외부 참조의 점 하나, 그리고 사각형의 점, 이 부분 사이의 수직거리 이게 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물론 이거는 초록색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고정시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 클로즈해서 빠져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형상의 지지대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색은 어피어런스에서 색을 선택하는 것은 별도의 방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터 지지대를 모델링을 마치겠습니다.